모두들 양파가 몸에 좋다는 사실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양파는 훨씬 더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양파는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피라미드를 건설한 일꾼들이 체력 보충을 위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양파를 매일 챙겨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고요. 또한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중국인들이 양파를 많이 섭취하여 심장병 발병률이 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몸에 굉장히 유익한데요. 하지만 이런 효능이 무색해지게 섭취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양파의 효능, 양파 100% 섭취하는 방법, 초간단 요리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파의 효능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맵고 짠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위암에 자주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때 양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유아프로파랄리라는 성분이 소화기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대장, 간, 위, 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의학적인 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양파는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항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파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장점이 존재하죠. 다음으로는 양파와 관련된 영양 실험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연구팀에서는 실험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소들의 칼슘 함량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양파에는 무려 100g당 24mg의 칼슘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장기 자식들이 양파를 즐겨 먹으면 키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양파에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양파에는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관절염 및 다른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소화를 돕는 섬유질과 프리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소화 건강을 촉진합니다. 양파의 효능은 생으로 먹을 때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파는 다양한 요리와 식사에 포함시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파 100% 섭취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에 볶는 것입니다. 양파는 기름에 볶아야 영양소가 더욱 잘 흡수됩니다. 더불어 양파의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 속에서 단맛도 강해지고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으로는 카놀라유나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두 번째, 양파를 숙성시켜 섭취한다. 양파는 썰자마자 먹기보다는 상온에 20분 정도 있다가 요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와 산소가 결합하면 유익한 성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진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껍질도 활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파 껍질을 그냥 버립니다. 못 먹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플라노보이드가 알맹이에 비해 무려 30배 이상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양파 껍질에는 퀘르세틴이 들어있는데요. 퀘르세틴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 양파는 다양한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 고추, 토마토, 고기, 해산물 등과 조합하여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다양한 종류의 양파 사용. 보통 양파는 황색 양파나 흰 양파를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 레드 양파, 스위트 양파, 양파 등 다양한 종류의 양파를 활용하여 요리의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양파를 활용하여 요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양파 볶음. 가장 먼저 양파를 손질해 주세요. 이때 껍질은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도 껍질이 정말 좋다고 했죠. 이후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20분 정도 실온에 숙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나 올리브유를 첨가하여 볶아줍니다. 이때 육류를 넣으면 영양소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파즙입니다. 양파즙은 직접 만들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 사 마시는 게 좋은데요.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양파즙에는 온갖 종류가 있고 다양한 제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류보다는 제조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요. 당연한 소리지만 유기농 양파가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양파 샐러드. 준비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우 또는 다른 해산물 250g, 양파 1개, 상추 몇 장, 방울토마토 여러 개, 올리브 오일 2큰술, 식초 2큰술, 소금과 후추. 가장 먼저 새우나 다른 해산물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깁니다. 필요하다면 잔에 찬물을 부어 빨아낸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후 새우에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조금 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하고 식초에 담아 양파의 강한 향을 다소 완화시켜 줍니다. 약 10분 정도 식히면 양파가 다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를 상추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 큰 그릇에 담습니다. 이때 새우를 중간 불에서 팬에 볶아 익힙니다. 새우는 핑크색이 되면 완성됩니다. 이제 양파를 물기를 털어 다른 그릇에 옮겨 주시고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상추는 잘게 다져줍니다. 큰 그릇에 상추, 양파, 새우, 방울토마토를 모두 넣어 잘 섞어줍니다. 최종적으로 양파 샐러드에 드레싱을 뿌려주시고 먹으면 됩니다. 네 번째, 양파 껍질차. 양파를 손질하고 남은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양파의 바깥 부분은 흙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물에 담궜다가 다시 꺼낸 다음 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 동안 건조시켜 줍니다. 다음 날이 되면 물 1리터와 양파 껍질 15g을 넣고 끓여주세요. 이때 단맛을 원하신다면 대추도 좋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다양한 조리 방법과 음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파를 볶아 소스에 넣거나 샐러드, 샌드위치, 버거, 스프, 치킨 또는 해산물 요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풍부한 맛과 텍스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여기까지 양파에 대한 다양한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